네, 기다리면 꼭 수익이 찾아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번 한 주도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말 빠른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장세인데 과연 우리 연말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타가 찾아올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내적으로는 아직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대한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식에 우리 주가 지수에 상단을 제한하고 있더라라는 흐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늦어도 17일 일요일입니다. 17일 언저리까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물량 출회 가능성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더라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매물 출회가 언제쯤 나올 거냐? 어디서 나올 거냐? 대체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예전에는 내가 10억 원 이하로 샀었는데 이게 이미 10억 원이 넘었구나 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ADR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밤 방송에서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ADR이 120, 130을 넘어선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꾸준하게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ADR이 135까지 넘어가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R 135 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기에 참 좋은 구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는 미증시 반등에 우리 증시도 SK하이닉스 등 반등에 대한 흐름들 나왔으니까 반도체는 꾸준하게 주도 섹터다라는 이야기 꼭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지표들이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시장의 메인 매크로에서는 주변으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99%, 99.9%까지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필요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다시 자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도적인 매파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인 매파 발언이 진행됐을 때에 시장에 조정이 출렁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끝났어 라고 반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체크해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ADR이 135에서 100 초반, 105 초반까지 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급하게 시장에서 차익 매물을 쏟아내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 실현을 급하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보다는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서 조금만 조정이 나와봐라. 내가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고 아직까지 첫 금리 인하까지는 내년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 이야기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동결 구간 주가 지수는 상승할 거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전략과 중장기 전략 같이 병행해 나가기에 아직까지 시장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 장세가 이어지다 보면 종목들로 보고 큰 그림을 좀 놓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굵직굵직한 그림도 놓치지 말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종목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접근을 통해서 수익을 함께 누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모멘텀 투자 종목들 AS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 추천주 중에서 11월 27일 추천해 주셨던 바디텍메드 어제 상승을 뒤로하고 오늘은 약간 하락 구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 플라즈마 폐렴이라던가 여러 가지 테마가 도는 와중에 바디텍메드도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한 종목 더, 이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추천한 지 5거래일 만에 5%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겨울 성수기 맞아서 주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종목들 말씀을 드릴 시간인데요. 트레이딩 전략과 중장기 전략을 잘 병행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순서를 좀 살펴보면요. 경농, 그리고 노을, 꿈비, 그리고 삼청당제약, 그리고 잠깐 엠젠솔루션 갔다가 다시 삼청당제약 하단에서 보고요.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의 종목들은
여기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요소수 관련된 이야기들 수출 통제 나오니까 남해화학이나 누보도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곁들여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펀더멘털 탄탄한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보면 돈 버는 로봇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림텍이나 인탑스 말씀드렸고요. 현대오토웨버와 바디텍메드, 경동나비엔 이렇게 순서대로 추세 하단에서 따박따박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가 작전 리포트로 시작할 때 최소 주봉 기준으로 2개, 3개 정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디텍메드 차트 흐름 보시죠. 바디텍메드도 200일선에서의 지지 라인이 잘 작동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매매를 이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해가지고 마약 진단 키트 관련된 수급이 쏠릴 때에 8월, 9월에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단 구간에서 지지가 먼저 나왔고 두 번째로 방송에서 지지가 나올 때 200일선과 추세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반등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멘텀으로만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이미 수출되어 있는 진단 플랫폼에서 카트리지에 대한 소모성 부품의 수익이 구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드린 만큼 이 200일선 하단에서 안전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가를 2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에서의 일부 수익 실현과 되돌림, 차익 매물이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아무리 내려와도 61선 언저리, 18,500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25,000원까지 한번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바디텍메드를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는데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을 좀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이 좀 메셨나 봅니다. 자, 그만큼 오늘 또 모멘텀 투자 종목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수익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고, 자, 경동나비엔 저희 AS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목이 잠깐 잠겼는데요. 경동나비엔입니다. 겨울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겨울 수혜주 여러 가지 독감이나 폐렴 쪽으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벨 전략을 할 때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 종목들 단기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중장기로 가야 될 종목들은 중장기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오토웨버랑 바디텍메드랑 경동나비엔 다시 수익 실현하고 아래서 잡고 수익 실현하고 아래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지점마다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요. 다시 한번 경동나비엔 이렇게 12월 초 1일 시작할 때 경동나비엔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미 1, 2, 3분기의 실적이 지난해 지난해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을 훨씬 더 초과를 했습니다. 4분기하고 1분기가 오히려 더 성수기이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서프라이즈는 올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고 60일선에서 이제 약간 힘겨루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막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55,000원, 58,000원 목표가 보시고 그 이후에 추세와 수급 강도에 따라서 4분기와 1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3월까지는 우상향 추세에 이어져 간다면 55,000원, 58,000원, 직전 고점인 6만 원까지도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경동나비엔 겨울 수혜주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겨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경동나비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목표가 도달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허반석 의원님의 목을 매게 했던 바디텍메드처럼 수익을 줄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저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인데 이 종목 사실 계속해서 사실 주목은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요. 지난해 6월에도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스코텍, 렉나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은 장기 포트 한 켠에다 담아놓으면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좋아하는 기업이 있고 기업 정신이 좋은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기록이 있는데 89개 분기인가 90개 분기인가 분기 연속으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거의 최초이죠. 그리고 최장 기록으로 분기 연속으로 봤을 때에 가장 큰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유한양행이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난해 6월 바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모아가기 좋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린 이후에
렉나자와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비소세법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딱 출회가 되면서 주가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에서 우리는 다시 이 유한양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200일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고 60일선에서의 저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아무리 내려와도 200일선에서의 지지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보다 더 열려 있는데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이제 내년 1분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오고 이익에 대한 것들이 유한양행, 렉나자, 오스코텍 이렇게 같이 묶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월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면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죠. 지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1차 치료제 급여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에서 200일선에서의 지지가 보이고 있으니까 내년도 렉나자의 매출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본다면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여기는 이제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용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락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약품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70%, 생활유통 부분이 8%, 해외 사업에서 13, 14%의 비중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오토웨버를 따박따박 매매했듯이 바디텍메드, 경동나비엔, 유한양행으로 이어지는 추세 하단에서 너무 많은 순환매를 하다 보면 자칫 길을 잃을 수 있는데 한쪽 포트에는 이렇게 단단한 종목들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6,000원 이하에서 매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차로 7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태오리암님께서 허반석 위원님의 중기 관점 명불허전 인정입니다. 라고 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공개해 주신 제약바이오 탑픽주라고도 할 수 있는 유한양행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모멘텀 투자 종목으로 또 한 번 계속해서 121선 이상을 터치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 종목 유한양행에서 또 한 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저희 이렇게 유한양행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음 공개 방송 언제 시청할 수 있죠? 네, 화요일 날 저녁 방송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공개 방송은 잠시 쉬고요. 화요일 오후 내수익을 부탁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진행하는데요. 어제 저녁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굉장히 굵직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꼭 주말 동안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는 순환매대로 하지만 한켠에는 내년까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포트를 채워 놓는다면 따뜻한 겨울,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화요일 저녁에 지금 자리에서 꼭 해야 할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내년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될까, 내년에 시장 어떨까 이런 부분들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죠. 위원님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진행되니까요. 저희 월요일에 모멘텀 투자 인사드리고 화요일에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